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빨리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래 우리 여자들의 로망은 뽀샵 사진이죠. 네. 매번 그 사진을 제출하라고 할 때마다 갈등이 됩니다. 과연 저렇게 예쁘게 뽀샵을 한 사진을 내야 될까? 실물에 가까운 걸 내야 할까? 그런데 이렇게 강연을 올 때가 되면 굉장히 양심적으로 찔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쁜 사진을 올려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그래서 실물이 나은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자세 중요합니다. 네, 제가 강의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하셨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 끝까지 앉아 있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음부터 있었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셨고요. 네. 어쨌거나 이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연사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가 지금 주요 핵심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강연자의 마음이 굉장히 좀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마 좀 반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니만큼 저는 조금 소프트하게 가겠습니다. 저 기술적인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굉장히 조금 가볍고 즐겁게 한번 가보자 하고요. 제가 사실은 딱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좀 느껴지실 게 범상치가 않구나라는 느낌. 예, 강연자가 아니겠구나. 네, 저는 방송인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마 말하는 말투나 제스처가 좀 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저는 개그맨 출신이라 가지고 더 심해요. 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 하고 메타버스를 외친 한컴 프론티스의 박동주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고 아주 그냥 용감하게 저희가 4월에 론칭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아즈메타가 론칭을 했습니다. 아마 앞서서 많은 강사님들께서도 메타버스가 죽었다 살았다, 메타버스 신이 지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앞서서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 소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제목에는 3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커머스. 커머스죠. 자, 여기서 혹시 메타버스를 나는 잘 안다, 아니면 나 메타버스를 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메타버스를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예, 반반 정도 섞여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메타버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지만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로 쳐야 하면 잘 먹힐까요? 예. 자, 메타버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앞서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NFT는 그냥 아예 그냥 가라앉으셨습니다. 메타버스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채찍피 통통통통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고 찹찹합니다. 요게 나왔을 때 저희가 짜잔 하고 론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많은 강연자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기를 챗 GPT가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도 같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행히도 메타버스가 저 밑에 가라앉지 않아서 챗 GPT가 돌아다 보면은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걸 예상치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기획을 할 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챗GPT가 나오면서 기획했던 바가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아마 메타커머스도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메타버스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는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요, 사실 인터넷도 1년 뒤에는 아마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5월이었나요? 그 노란색 카카오의 그 회사가 잠시 중단됐을 때 여러분 난리 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 인터넷에 굉장한 많은 그 수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많은 그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인터넷이 나왔을 때 반응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게 지금 딱 메타버스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그 스마트폰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유선 전화를 쓸 때 집에서만 우리가 전화를 했었어요. 세대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집에 전화기 없는 집이 더 많죠.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무조건 선이 꼽혀있는 유선 전화기로 많지도 않았죠. 주인집 한 대 있었고요. 아니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삐삐라는 것이 나와서 유선 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일어났었습니다. 삐삐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삐삐. 그래서 이 전화가 아니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파리만 하면은 빨리빨리 급하다는 신호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뭐죠? CD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CD폰. 휴대전화도 아닌 것이 이 공중전화 옆에만 가야만 터지는 CD폰도 획기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CD폰 나오니까 해맑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이라고 해서 손 안에 들어오는 전화. 그 전에 이 벽돌만한 모토로라가 있었죠. 굉장히 무거운 거의 형님 하는 이 전화기 같은 이걸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랑하면서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도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에 들어오는 휴대폰, 인터넷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과정 속에 지금의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삐삐에서 아니면은 그 CT폰 정도가 아닐까. 아직까지는 디바이스라던가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들이 좀 더 받쳐줬을 때에 메타버스가 진정해지지 않을까. 앞서 많은 강사님들 얘기해 주셨던 것에서 좀 비슷한 점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메타버스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거기까지 가기에 어떤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은요, 컴퓨터 모르면 안 돼요, 아빠. 컴퓨터 모르면 승진 생각 마세요. 뭐 이제 이런 신문이 있었더라고요. 컴맹 공무원은 승진도 못한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도 역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메타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아마도 메타버스도 대중화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챗GPT가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챗GPT를 쓰지 못하면 승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또 이어서 메타버스도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한칸프런티스 아즈메타가 지향하는 그 메타커머스의 방향은요, 먼저 제가 여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희 아즈메타는 이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오피스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를 시킨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줌과 거의 흡사한데 대신 그걸 3D로 구현해서 줌에서는 우리가
이 기존의 메타버스와 차이점이 뭐죠? 화상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화상 기능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심지어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도 공유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피스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 고도화를 거의 아마 상반기엔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차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커머스예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이커머스도 완성이 돼서 왕성하게 이커머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에 저희 메타버스의 아즈메타에 탑재되면서 추구하는 방향은 저희는 중소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메타커머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굉장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걸 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가상 공간 안에서 365일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 또 홍보를 하려면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주는. 그죠? 우리가 보통 박람회를 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홍보를 도와주는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 세계 글로벌함이 시차가 있는데 365일 24시간 야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NPC를 탑재를 해서 24시간 그런 중소기업의 제품들, 회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커머스 앞에 메타버스를 이야기해 드렸고요. 커머스의 좀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스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보니까요, 공통점들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5일장이라고 해서 임시 장터가 예전에는 열렸었어요. 그때 우리는 살지 않았지만 드라마나 그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라고 해서 장터가 열리고 또 없어지고 열리고 없어지고, 이때 전국에서 모든 상인들이 모여서 장을 열었었죠. 그때 우리는 뭔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국 팔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국 팔도의 정보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어떤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의 교류, 그리고 문화가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풍물패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이런 뭔가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적인 문화 요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는 뭐가 생겼냐면 이게 보찜 장수가 돌아다니면서 배달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보찜 장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역시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찜 장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국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정보 교류가 가능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상설 매장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대형 매장들은 한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가 같이 모여서 우리 예전에 앞서서 보셨던 그런 5일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쇼핑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런 그 예전에 그 임시 장터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가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에 보면 문화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쇼핑만이 아니라 문화생활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여기 손가락 하나만 딱 넣으면 요 이모티콘을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커머스가 나왔을 때 손가락 하나만 누르세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 쇼핑이 가능했던 이커머스의 출발이 나왔죠. 이때부터 비대면 커머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그 소비 패턴을 발견하느냐면, 아무래도요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구에게 의지를 하느냐? 리뷰를 쓴, 그죠? 리뷰를 보면서 우리는 제품 구매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별표, 예, 그다음에 누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걸 참고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죠. 예, 쇼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혼자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TV 홈쇼핑이 생겼죠. TV 홈쇼핑에서 추가가 된 게 뭐죠? 기존의 이커머스에서 추가가 된 것은 직접 쇼 호스트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커머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상인이 없었잖아요. 그죠? 상인이 없이 그냥 이미지나 정보만 보고 나 혼자서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TV 홈쇼핑이 나오면서 쇼 호스트가 상인 역할, 점원 역할을 하면서 제품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가 또 나오면서 누구나 커머스의 크리에이터가 돼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커머스가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TV 홈쇼핑과 그 전에 이 이커머스에서의 차이가 뭐가 있었느냐면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그냥 받기만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커머스가 생기면서 우리는 쌍방향 소통을 했어요. 그죠?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채팅으로 계속 물어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실시간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직접 매장에 가서 내가 그 직원에게, 그죠, 상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아쉬운 건 1대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해봤습니다만은 막 이제 제품을 설명하고 이제 댓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댓글이 계속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의 댓글을 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질문을 읽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몇에게만 저희가 응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물론 대답을 다 해줬다, 한 사람만 들어온 거지. 접속을 한 사람만 하면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은 제품들은요, 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이게 보완이 된 게 바로 저는 메타커머스라고 보는 거죠. 메타커머스에서는 저희가 이 MPC를 통해서 앞서서 좀 아쉬웠던 점들을 좀 보완한 커머스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NPC는 뭐 다들 아시죠? 네, 이제 게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아주 똑똑한 점원이 NPC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24시간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특정 업체의 제품들이나 이 서비스들을 모두 학습시킨 그 제품만의, 그 회사만의 그 점원이죠. 메타 호스트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 저희는 이렇게 그 건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입점을 합니다, 업체들이. 그럼 그 건물에 입점한 그 업체에는 NPC를 저희가 주문을 하면 제작을 해서 상시 거기에 배치를 해두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회사나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좋은 점은 1대1 응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앞서서 말했던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 1대 다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이거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네,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챗GPT, NPC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묻고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메러비안의 법칙. 한 분 계시는군요. 메러비안의 법칙을 제가 이 메타버스에 메타커머스를 딱 적용시키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메러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어떤 요소가 이 설득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있죠. 내용은 7%, 목소리가 38%, 그리고 시각적인 정보가 55%를 차지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저도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용을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보다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 뒤에 있는 파워포인트나 저의 외모나 이 제스처 표정이 더 여러분을 설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로만 보여줬던 단순한 이커머스에서는, 물론 이커머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품 정보만, 예를 들어서 텍스트만 있었다가 볼까요? 텍스트만 있는 상품과 텍스트에 그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가, 제품 이미지가 있는 커머스와 거기에 또 목소리로 막 설명도 해주는, 그죠? 동영상이겠죠? 그게 또 포함이 된 것과 거기에 또 쇼 호스트가 나와서 직접 라이브로 해주는 것과 어떤 게 더 구매욕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 쇼 호스트가 직접 상품도 보여주면서, 그죠? 이미지도 아니고 직접 보여주면서 목소리까지 들려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이 NPC가, 우리가 챗GPT를요, 물론 홈페이지라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NPC라고 하는 어떤 그 아바타가 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 시각적인 이 정보가 훨씬 더 신뢰를 가고 그 재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뭔가 그 점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오고 가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의 신뢰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NPC가 대신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메로비안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메타버스 안에 NPC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을 좀 살짝 벗어나서 메타버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이커머스보다 좀 더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 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시각, 청각까지는 왔습니다. 그죠? 눈으로 보고 듣는 것까지는 되죠. 그럼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은 전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해질 것이라는 거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제가 CES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그 CES에 가봤더니 디바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체험한 것이 저게 뭐냐면, 이제 수트를 입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 찬 기운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총알이 날라오면은 그 통증이 느껴지고요. 이런 촉각은 벌써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후각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품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홈쇼핑에서도 구매를 했을 때 반품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분명히 봤을 때는 되게 그 소재도 좋아 보였고 이랬는데 가져보면 소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충분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아까 그 화장품도 있었습니다만은 향수나 이런 것들은 냄새 맡아보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써놓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커머스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케아의 케이스지만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구매를 또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한컴 프론티스의 아즈메타의 커머스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 밀착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 생활 밀착형 오피스, 그리고 커머스, 그리고 커뮤니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보도 멤버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메타버스 회사에 왜 챗GPT 전문가가 있지? 그리고 커머스 전문가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만큼 커머스의 전문가들, 그리고 챗GPT의 전문가들이 저희 그 멤버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커머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책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요. 글로벌 메타커머스 아카데미의 이기훈 대표님입니다. 앞서서 저희 보드 멤버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머스를 또 열심히 홍보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현재 지금 박사과정, 메타버스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정종기 대표님은요, 이 그 챗GPT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메타버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쭉 정리를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바쁘게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요. 저희 챗GPT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심심이라는 챗봇을 이미 작년에 시작할 때 이제 기획할 때부터 MOU를 체결해서 챗GPT를 탑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심이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근데 심심이가 챗GPT가 나오면서 얘가 실없는 애가 돼버렸어요. 예, 챗GPT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얘가 물어보면 좀 헛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얘 컨셉이에요, 그게. 뭐냐면 심심할 때 얘기하자 해서 심심이거든요. 그런데 챗GPT에 이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심심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녕 그랬더니 안녕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얘 뭐니? 이러면서 챗GPT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저기 심심이가 뭐 바보 챗GPT 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컨셉입니다, 컨셉. 그래서 심심이와 함께 오셔가지고 재밌는 대화를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라이팅 젤이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의 굉장한 그 협력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챗GPT를 통해서 NPC를 만드는 것을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건 한국어 AI 강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컴에는 저희가 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또 계열사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을 학습을 해서 AI 강사를 만들어서 저희 메타버스에 탑재를 해서 중국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서 한국어 교육에 엄청난 니즈를 갖고 있대요. 근데 좀 비싸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메타버스에서 한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AI 강사를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저희가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 정보를 받아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NPC로 저희가 탑재를 해서 그분들과 언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NPC 인플루언서 사업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 누군가와는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유명 연예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유명한 뭐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NPC로 저희가 모셔놓고 그분들과 언제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중소기업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웬디 월의 그 작품 아시죠? 웬디 월의 작품을 판화로 제작 판매하고 그리고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앤디 월의 작품을 전시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하게 되고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판화는 그게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그 유명 작가님의 작품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시가 끝나고 나면 중소기업들의 제품과 콜라보로 한정판 제품을 저희 아즈메타에서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 아즈메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콜라보 제품을 저희는 이제 커머스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유명한 작가들뿐만 아니라 요즘 NFT 작가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NFT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또 역시 콜라보로 제품을 만들고 AI 작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 AI 작가들도 전시를 하고 나서 그 또 콜라보로 제품을 또 판매하고 그렇게 되면 그 중소기업과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 NFT 작가나 AI 작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전시를 통해서 봤던 그 작품들이 어떠한 제품과 콜라보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미리 좀 광고의 효과도 좀 있고요. 좀 기다려지는 기대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웬디홀의 파나 한 점을 제가 좀 전에 급하게 앞서서 아모레에서 선물을 줘가지고 저도 급하게 저희 이사님께 파나 한 점을 저도 선물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급하게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쯤에 해서 웬디홀의 파나 작품을 선물로 받으실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심할까봐 제가 박수를 치게 해드린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한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킨다.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이 그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이 메타 커머스의 기술이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MZ 세대들은요, 이미 이 모바일이나 그죠? 이 컴퓨터, PC에 너무나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직접 봐야지라고 하지만 그네들은 분명 아마 이 메타 커머스에서의 이 쇼핑 커머스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개발하고 좀 디벨롭해서 그런 그 고객들을 유망 고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아즈메타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저희 아즈메타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즈메타에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토어존입니다. 직접 옷도 이렇게 갈아입어 보세요. 옷을 구매하면 아바타에게도 옷이 갑니다. 저렇게 수량과 색깔 같은 것들도 정할 수 있고요. 키오스키가 안 하기 있기 때문에 그걸 눌러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머스는 재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런 요소들이 저희가 구성되어 있고요. 오피스 지금 거의 다 이제 완성되어 갑니다만 사무실을 거의 회의 공간이나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 공간 그리고 강당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구축을 해놨고요. 예약을 해서 저렇게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화상 보이시죠? 네, 저렇게 얼굴 화상이 보이게끔. 이건 마이룸입니다. 마이룸에 이제 각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뭐 사진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고 가구도 재배치할 수 있게끔 해뒀고요. 이게 지금 웬디홀 저희가 이번에 전시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즈메타입니다. 멋있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렇게 지금 저 처음에 보여드렸던 커머스 존은 지금 현재 임시로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계속 디벨롭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이 저런 모델이죠. 이제 직접 저기서 옷도 갈아입어 보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나의 옷이 나의 아바타에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과 가상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포인트를 넣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 앞서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재미적인 요소도 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줌을 거의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줌은 아무래도 2D 기반에 좀 피로감이 좀 있대요. 좀 타사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내 얼굴을 노출시키고 가만히 뭔가 상자 안에 내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바타가 직접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이 보여질 때도 있고 가려질 때도 있지만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바타와 그리고 화상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 이제 모습이 훨씬 더 피로감을 적게 해줄 것 같아서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추구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는요. 아즈가 아워즈입니다. 하나로 담는. 그래서 저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담는 그릇.
그러니까 저희가 월드가 228개가 있거든요. 그런 월드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도를 다 저희 아즈메타에 담는 거고요. 시도의 이 모든 축제를 좀 다 담아서 축제도 좀 상시 그때만 살짝 즐기는 게 아니라 365일 그 축제가 현장이 늘 유지가 되면서 평소에도 그 축제를 즐기다가 진짜 그 축제가 열릴 때는 현장에서도 즐기고 메타버스에서도 즐기고 그 여운을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월드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관광지라던가 그리고 또 교육적인 거 사실 교육이 저희는 굉장히 중심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한글이라는 저희 브랜드의 좀 강한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교육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즈메타 이제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지금 챗 GPT와 결합해서 많은 활용도가 있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Q&A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몰입도 높은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조신 게 아니고 몰입도가 높았던 거였을까요? 네. 몰입도 높았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네네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절대 그 판화가 탐이 나가지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네. 아까 그 한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죄송하게도 오피스를 생각을 못했고 김희애 씨가 또 올라가지고 네. 아즈메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커머스의 그 NPC 이름이 심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타겟층이 그 국내 대한민국 이 영토만을 한계로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월드와이드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게 네. 궁금한데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심심이라는 NPC가 지금 대표 NPC라고 한다면 그 시장성이 너무 좀 작아 보여서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영역을 넓혀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기획을 갖고 계신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질문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군요. 심심이가 저희의 NPC의 대표적인 NPC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챗GPT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심심이라는 챗봇이 그냥 편하게 누구나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어찌 보면은 그 메타버스에 오신 분들에게 놀이 제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뭐랄까 대표적인 건 아닙니다. 네, 심심이를 거기에 탑재를 해 놓은 거죠. 지금 현재는 심심이가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AI 강사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그 업체의 점원 NPC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로 저희가 오늘 업로드가 돼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저희 아즈메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질문이 많으시네요.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즈메타로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 그 의향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혹시 한 번 이렇게 오피스 같은 거나 뭐 축제 같은 걸 했을 때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나 네. 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시간 또는 일정 이상의 인원이 됐을 때 네. 유료 비용을 받으실 예정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리한 걸 물어보시네요. 일단은요, 그 수용 인원 같은 경우는 몇 1,000명 이상까지도 가능한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평소 이제 유령 모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인원이 한계가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누어져서 300명, 300명 이렇게 똑같은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친구는 저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를 소환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충분히 몇만 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몇천 명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유료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는 거는 다 무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피스의 화상을 이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45분 무료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유료화가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질문 혹시 현장에서 더 있으실까요? 예,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질문이 제일 많은 것 네, 같네요. 두 분 있으신데요. 질문이 많다는 건 제가 잘 못했다는 얘기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아까 NFT를 활용해서 저기 작가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어떤 걸 NFT 기술을 활용해서요. NFT를 판매한다고 제가 아니요, NFT 기술을 활용해서 판화 작품 판매하신다. 아니요. NFT는 예. 웬디 올 그 작품은 NFT는 아니고요. 예. 판화로 예. 실제의 그 저희가 액자에 담아서 주는 판화로 판매합니다. 아직 예. NFT는 안 들어갔습니다. NFT 안 예, 들어가고. 워낙 그 초기에 예. 문제들이 많아서 조심스러워서 미국 재단에서 NFT는 아직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생각하시기에 그 비즈니스 모델 구상하시는 단계에서 혹시 NFT 기술이 그런 어떤 판화 그 매출액이라던가 그런 쪽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매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어떤 생각하시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그런 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아즈메타에서요. 예. 일단은 그 NFT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신진 작가들이 좀 많죠. 사실은 뭐 지금 기존의 피지컬 아티스트들이 아니라 이제 뭔가 뭐 작가는 아니지만 작품을 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2년 전부터 그 NFT는 기획을 하고 그 작가들과 전시회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브랜딩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작품만을 그러니까 NFT만을 판매해서 그 수익화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힘듭니다.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닌 다음에. 그럼 그들에게 가장 수익이 될 수 있는 건 굿즈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과 그런 그 NFT 작가들을 콜라보를 한 굿즈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NFT 작가와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상시 이런 전시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제품을 같이 또 콜라보해서 그걸 또 저희 메타버스에서 판매를 하는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열띤 Q&A 세션이죠, 여러분. 자, 네, 마지막으로 저쪽에. 한 분, 저 앞에 세 번째 줄에 계신 분이요. 저는 질문보다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한글과 컴퓨터에서 했던 이제 한 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즈메타에 좀 아까 이제 한국어 학당 같은 거 네. 그런 게 조금 유니크한 게 있어서 네. 실제 이제 중국은 이제 공자를 이렇게 해서 그 중국 문화 알리는 게 있는데 네. 저기 한국 학당에 이제 NPC를 세종대왕을 한다든지 네. 그럼 유니크한 걸 해서 네. K 문화를 좀 보내줄 수 있는 메타버스 네. 거기에 이제 상품을 좀 같이 파는 거 네. 그래서 네. 그런 유니크성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이 나오면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아마 미리 나왔던 질문이 그 공공 서비스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아마 좀 연관되어서 될 것 같은데요.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IP를 좀 많이 획득을 해서요. 예, 저 한국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한글과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한글과 태권도와 아리랑 이 세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파워풀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태권도 저희가 지금 세계 태권도 그 한마당이 성남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아즈메타가 또 그 메타버스로 태권도 그 시합하는 걸 또 아니 그 행사하는 걸 전 세계에 같이 함께 공유하고요. 아바타에게 옷도 지금 태권도복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동작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그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그분들이 돌아가서도 예, 다시 저희 아즈메타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연장선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K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재외 동포가 750만 명이래요. 전 세계에. 그중에 200만 명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그 K 디아스포라와도 함께 저희가 지금 MOU를 체결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재외 동포 청소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으는 공간으로 저희 아즈메타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요 조만간에 아마 8월쯤일 겁니다. 모국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 모국 방문하기 전에 이게 꾸준히 이어질 건데요. 저희 아즈메타야의 그 한국적인 공간 안에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먼저 선 체험을 하고 또 그리고 한국 친구들을 이 안에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모국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오면 그 감동이 더할 것이고 이때 이 안에서 함께 교류했던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친구들을 한국에 와서 또 만나게 되면 그 또한 굉장히 좀 의미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국 예총 이런 데하고도 저희가 다 MOU 체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세종학당 그쪽도 저희가 다 체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전 질문 이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에 활용할 만한 부분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셨네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부대표님 혹시 그 선물의 주인공은 아, 픽하셨나요? 네네. 자, 선물의 주인공은 퀴즈를 또 내야 되겠죠. 아, 예, 네. 그렇게 네. 해주시죠. 예. 네. 생각을 못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생각 못해가지고, 자, 저희 한컴 프론티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름은 뭘까요? 예, 먼저 손 드셨네요. 네. 네, 어려운 질문 나올 줄 알았죠? 네, 정답을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당첨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불어 멋진 발표해 주신 우리 부대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표님. 한컴 프론티스의 박동주 부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